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우아합의 참견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연애 천재 보나마나 보나입니다. 오늘만큼은 연애 전문가 첸입니다. 안녕. 저희 사이에서 연애 고민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아주 핫하죠. 왜 돌풍. 돌풍이죠. 뭐랄까 미약한 돌풍이긴 한데요. 저희 우아합에서 연애 참견 형식으로 연애 고민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폭발. 여러분 대단한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연애 고민 이제 상담 포맷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걸 또 고민 폼을 이제 막 올리고 주변에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강제적으로 주변 지인분들에게 혹시 연애 고민이 있는지 있니? 없니? 익명으로 이제 할 테니까 제보를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집을 해왔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은 연애 고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제가 들고 왔는데요. 주변 지인의 목소리로 변조해서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 소개팅으로 만난 3살 많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중입니다. 서로 직장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보기가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맛집도 알아오고 데이트 코스도 준비해 와서 이제 만날 때마다는 항상 이제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데요. 근데 만나지 않을 때는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전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보니까 못 본 만큼 더 많이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는 출근은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런 사소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굳이 연락을 많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연락이 잘 안 되는 문제로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루는 제가 우리가 연애 초반이고 알아가는 시기니까 연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빠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좀 연락이 잘 되다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루에 전화를 한 통 할까 말까 혹은 카톡을 10개 내외로 주고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청 고민입니다. 남자들은 좋아하고 그쪽 관심이 있는 이성한테만 돈과 시간을 쓴다고 하잖아요. 혹시 오빠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소한 연락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제가 이해하고 맞춰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아하게 묻습니다. 전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있는 상황이라서 조언을 꼭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남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까지는 좀 약간 몰랑몰랑하고 되게 예쁘게 연애를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쵸. 뒤에 갑자기 불현듯이 저와 또 쎄한 느낌이 함께 오면서 이 남자의 진심이 뭘까? 그쵸. 궁금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저도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말해줘서 말하고 적어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만날 때는 되게 잘해주고 만날 때는 즐거운데 만나지 않을 때는 너무 소홀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사연자분이 남자친구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나는 연락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들어주는 척 하더니 결국에 다시 이제 하루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카톡도 그러니까 10개 할까 말까 이러면 너무 좀 맞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달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으면 지금 이제 한창 너무 서로를 그리워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콩깍지 가득 이제 해가지고 막 눈에 하트 뿅뿅 나와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을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막 애정 표현도 하고 그쵸. 막 하루에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할 타이밍인데 이러니까 조금 많이 섭섭한데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시기잖아요. 그쵸. 초반이라. 근데 안 그래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 연애 초반은 언제까지인가? 요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보나가 생각하는 연애 초반. 우리가 연애 초반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잘해준다 이런 근데 이제 중후반 되면 좀 이제 안정기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연애 초반은 어디까지인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분도 사실
이제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테니까 2달 정도 됐으면은 사실 뭐 이제 완전 초창기는 아니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초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쵸. 근데 뭐 아니면 뭐 한 5년 만났어도 아직 우린 노년의 초반이야라고 할 수도 있. 왜냐면 맞아, 삶이 맞아. 길잖아요. 맞아, 50년까지 맞아. 함께 할 수 있는데 5년이면 아주 초반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달라서 보나는 연애 초반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채니가 말한 대로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 아니면 3개월 그쪽은 무조건 연애 초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연애를 한 번 하면 되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뭐 단위가 개월이 아니에요. 년이에요. 4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연애했다고 해도 연애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까지도? 왜냐하면 그게 이미 저에게 기본이어가지고. 디폴트니까. 그쵸. 1년, 이제 한 4계절 정도 겪어봐야 이제 이 사람을 알아가겠다 하는 수준인데. 알아가겠다는 수준이에요? 1년인데? 그쵸. 저는 좀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린 편이어가지고. 천천히. 그런 편인데, 보통은 이제 연애를 이제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쵸, 맞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연애 경험을 들으면서 쌓인 데이터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뭐 1개월, 그래도 3개월, 조금 길면 6개월까지도 연애 초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 6개월까지도? 체인 어때요?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 초반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뭐 이런데 연애 중후반 되면 이제 안정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그때마다 연애 초반은 언제까지가 연애 초반일까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사실 4개월 사귀고 헤어진 연인이면 2개월은 초고 1개월은 초고 2, 3은 중이고 4개월은 후인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쵸.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맞아.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커플마다의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채니가 말해야 하는 그 4개월 연애하고 헤어진 커플의 경우라고 따지면은 이미 결론이 났잖아.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쵸. 4니까 앞에 2는 한 초반이고 1, 2은 중후반 정도 되겠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연애는 사실 언제 끝날 거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귀는 거다 보니까 우리 둘이가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우리의 이런 모습이 너무 풋풋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냥 연애 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느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궁금한 게 많고 알아가고 싶고 여전히 만나면 즐겁고, 그럼 나중에 중후반이 되면 즐겁지 않나요? 그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할 것 같더라고요. 궁금증이 궁금해서. 근데 중후반이 되면 안정적으로 감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막 모든 게 막 궁금하고, 막 지금 이 사연자처럼 출근을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이거에 대한 게 궁금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출근 잘했을 거고 당연히 밥 잘 먹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보다 같이 취향을 함께 하는 게 더 많아진다거나 뭐 공유하는 게 더 많아질 테니까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연애 초반 때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연애 초반은 설레는 시기라면 중후반에는 안정되고 좀 편안하면서 서로가 익숙해지고. 그쵸.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다들 알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연애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일단 초반인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뭐 누구를 보여주더라도 이 사연자분은 연애 초반인 게 분명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2달 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가 손 치면은 사실 8번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4번씩 8번 많아봤자 9번 이럴 텐데. 근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초반에 관심이 없게 느껴지게 만든다? 상대에게?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섭섭해. 사실 하루 만나서 데이트를 너무 잘 꾸려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쵸. 일주일에 하루 만나고 6일은 만나지 않는 건데 그 6일도 저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의 그런 빈 시간들이 궁금하고 그쵸. 뭐 자기 전에는 목소리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사연자분이 끝에 막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아차 싶었던 거죠. 진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 평일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월요일에는 그쵸 A를 만난다에 집중을 하고 화요일에는 B를 만나는데 집중을 하고 나는 그럼 이제 뭐 일요일에 연인 이쯤 되려나? 그쵸 G쯤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나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가. 상황이 뭔가 G를 하루씩 만난다고 치면 나에게 소홀한 것이 이해가 되면서 아다리가 착착 이거 혹시 너? 혹시 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이 제가 이해하고 맞춰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정말 사소한 연락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걸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범위를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보일 수준이 아닌 느낌? 우리가 사귀는 연인이라면 자고로. 그러면은 보나가 생각하기에 이 이제 남자친구분은 이 사연자분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바람을 피고 있을 확률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계시니까 사연자분이.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이 정말 회사가 너무 바쁜 사람인 거예요. 자영업을 한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만큼 이 수익이기 때문에 뭔가에 다른 거에 시간을 할애할 그 여유나 시간적 그런 게 없다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였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 상으로는 남자친구의 현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뭐 사실 이렇게 평범한 생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만 남자친구가 정말 바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것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연락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해줬지만 너무 바빠서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그래도 섭섭하긴 하네요. 말하면서 섭섭하네. 참작될 부분이 뭐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하는 거는 또 연애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바쁘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시작을 했을까?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저는 차라리 주말을 통으로 비우는 에너지를 분할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헤어지거나 좀 늦게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에너지를 좀 주중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면 좋겠다. 또 그런 얘기를 남자친구분이랑 해보시는 건 또 어떨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 여자분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나는 사실 7번 중에 하루밖에 안 보는데 6번 중에 6번이 소홀하면 여자친구는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남자친구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연애 초반이고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연락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상황인데 그게 들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남자가 그냥 진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저도 방금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쵸. 결론이 났네. 채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남자친구의 그 태도 자체가 이미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가. 사소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이라는 게 연인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는 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세요. 갑자기 혼자 결론 내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섭섭해. 당황스럽네. 지금 우리 2달밖에 안 됐고 만난 지 막 많아봤자 9번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너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사소하고 의미가
없는 대화라고 하는 거는 또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여자분은 이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근데 해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말하는 의미 있는 대화는 뭘까요? 그러게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대화만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갑자기 문득 궁금해가지고. 왜인지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뭐 할까? 우리가 만나서 뭐 할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의식주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근데 그럼 그건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좀 헷갈린다.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냥 해요. 내가 너무 섭섭하고 안 되겠어. 그러면 이 남자가 일단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린 얘기를 했지만 이 남자의 이 진심을 정말 사실은 좋아하는데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헤어지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진짜 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싶다고 한다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저의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보자면 저는 남자친구랑 처음 사귀었을 때 서로의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제 네. 필 검사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거를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내가 남자친구다라고 이입을 해서 남자친구가 골랐을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상황을 바꿔서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상이 나오잖아요. 실제 남자친구의 MBTI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MBTI가 있으면 이제 서로 그 조정을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너무 좀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봤구나. 근데 나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든지 넌 나를 완전 로봇으로 생각했구나.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감정이 조금은 있어. 뭐 이런 식의 서로를 이해하는 그 폭이 조금 넓어질 것 같기는 해요. 좋은데요? 근데 그 방법? 진짜로? 그래서 이건 TMI지만 남자친구랑 처음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하나 빼고 다 맞췄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뭔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남자친구는 저를 완전 봉사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나 그 정도로 아니야. 뭐 마더 테레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좀 한 면이 있고 남자친구가 막 좀 제가 S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상상이 너무 많은 N 타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로의 다른 점을 확인하니까 대화를 나누거나 뭘 공유를 하거나 할 때도 이랬겠구나라는 게 너무 잘 짐작이 돼서 좋긴 하더라고요.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길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검사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상대의 MBTI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한 거예요? 그쵸. MBTI 안 물어보고 그냥 해본 거예요? 네, 그때 한창 유퀴즈에 김영하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MBTI는 사실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게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서로의 MBTI를 한번 맞춰보자 해서 했는데 의외로 내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던 부분도 되게 많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채니에게도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나의 놀이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걸.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질문 하나하나를 같이 뜯어보는 거죠. 나는 이게 오빠는 한 5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상대는 난 한 3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조정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하긴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심태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시간 많이 가죠. 시간 빨리 가. 매료되는 그런 게. 그래서 사연자분도 그쵸.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야죠. 그쵸. 정말 조금 화나고 저는 뭐 헤어지는 것도 또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대에게 조금 더 가능성, 기회를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정말 상대가 의미 없는 대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대화를 많이 해보고 자세하게 아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진지하게 만나볼 의향이 있는 지금 상황이라
아하. 해서 맞아. 그랬는데 제가 성급하게 헤어지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 남성분에게서 모르겠어요, 저도. 짝수가 확인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그 상대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여기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가 이거 때문에 나는 조금 힘드니 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이제 합의를 보고 좀 조정을 해나갈 생각이 있니? 요거 부탁해 할 테니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이제 뭐랄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혹은 뭐 명확한 그 입력한 대로 결과값은 나오지 않았어도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뭔가 그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혹은 나에게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가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단어가 정확하게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아웃사이더처럼 말하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요즘 말이 빨라져요. 그렇죠. 그래도 뭐 좀 참작될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랄까 조금 관계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남자분은 정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근데 정말 이게 그 남자의 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여자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애가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죠. 근데 저는 아까 채니가 말했던 부분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어쨌든 알아가는 시기니까 연락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연자분의 말에 그러겠다라고 했고 어쨌든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그게 돌아갔다라는 게 문제지. 저도 이제 채니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뒤에라도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인 건데 이거는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셨는지 아닌지를 또 모르니까. 그쵸. 전 어쨌든 다시 돌아갔다는 말은 그래도 조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회귀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미세하게 살펴보면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 미세하게 그 이제 확대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은 하긴 처음에 생각해보면 여자의 말을 들어주긴 했다는 그게 되니까 그쵸 관심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나면 또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렵네. 무슨 마음일까요? 왜 그러지 이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무튼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이 남성분의 직업도 궁금하고 현 상황도 궁금하고 그 여자친구분이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있는 상황을 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요모조모 궁금한 게 많네요. 사연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이제 말해주신 거 텍스트로 정리된 것만 이제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너 혹시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그랬니? 이렇게 이해해볼 여지가 지금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해해볼 여지가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저는. 뭐 사연에 대해서 평점하신 거 아니죠? 사연에 대해서 평점이 아니고 이제 사연자분의 남자친구에게 좀 잘하셔라. 이제 여자친구분이 조금 답답해 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 만나는 빈도수가 그러니까 사실 질로 따지면 100점짜리인 건데 양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또 그쵸. 만나야 되는 빈도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그거는 이제 점수로 매길 수는 없겠네요. 근데 참 어렵네요. 문득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연애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 맞아. 그래서 저는 또 아까 전에 이런 말도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문제는 진짜 이 연락 문제는 맞출 필요 없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베스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인 사이에서 연락이라는 건 진짜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대화를 하는 빈도수, 뭐 횟수, 양, 질, 뭐 이런 몽땅거려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맞춰가면은 사실 연락 문제 말고도 연인 사이에서 맞아 뭐 식습관이며 뭐 생활 습관이며 뭐 취향이며 맞춰갈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연락 문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는 이게 약간 싸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스트는 둘 다 뭐 무심한 스타일은 무심한 스타일의 분을 만나시는 게 베스트고 너무 좀 자주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은 자주 하시는 분을 만나는 게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연애, 사랑 이거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다르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살아온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데 그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다 보니까 보나가 말한 대로 아무래도 뭐 맞는 하나라도-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라도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근데 앞으로의 이분은 다 가능성이- 맞는데 연락 문제만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조금 더 뭐 서로 품을 내 가지고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 막 다 맞는다라는 것도 사실 믿지 않거든요. 맞춰갈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맞으면 거의 뭐 소울메이트급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연락 문제만 안 맞는다 하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맞춰야지. 왜냐면 다 맞는데 이거 빼고는 뭐 완벽한데 하지만 저는 그런 연애를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내가 억지로 맞추고 노력하고 약간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춰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아주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분 좀 궁금해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도 조금 궁금하고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길 바라면서 제가 그 진지하게 만나는 분께 조금 심한 말을 한 거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뭐 그렇게 요청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맞아요. 결국엔 사실 뭐 연애나 뭐 사람이나 정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사연자님의 선택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좀 더 이제 남자친구분과 더 많은 대화를 좀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깊게 해보는 것도 사실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이제 사연자분이 안 맞는 것 같다.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더 맞는 사람 또 세상에 이제 놀린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기보단 맞는 사람이겠죠. 자신한테 더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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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짧아요. 그래서 호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알게 된 지는 1년, 만난 지 6개월 정도 된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사진 동아리에서 만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금방 친해졌고 출사를 함께 자주 나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친구가 귀엽게만 느껴졌는데요. 제가 첫 여자친구라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도 됐고 제가 먼저 많이 표현하면 적응하겠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난 지 6개월. 이제는 적응할 때도 되고 먼저 표현할 법도 한데 도통 하질 않아 답답합니다. 나 사랑해? 하면 그렇다고 대답은 하지만 계속 얼만큼 사랑해? 하고 묻는 것도 이젠 자존심 상합니다. 보통 얼마만큼 애정 표현 하시나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상 사연이었습니다. 이 연락과 이 대비되게 문제가 되는 이 애정 표현.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채니는 이제 사연자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애정 표현의 정도가 얼만큼이 적당한가? 보통 얼마만큼 애정 표현 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채니는 얼마만큼 표현을 하는 편인가요?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 전 엄청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표현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안 하면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인간관계에서 사실 내가 나한테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말을 안 하면 타인은 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데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많이 하는데 누가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많이 안 할까? 맞아. 저도 진짜 채니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애정 표현의 정도의 그 적정한 거는 그냥 서로가 만족할 만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이상으로 하면은 뭐 넘쳐 흘러 막 조금 막 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어쩌다 보면 거기에 적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쵸. 근데 이제 막 그래도 보통은 진짜 막 못해도 이제 뭐 통화할 때나 뭐 연락할 때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저 이 사연에서 궁금한 게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만 대답하는지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맞아. 요게 또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해. 사랑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는 거랑 응 나도 그거랑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천지 사랑해. 차이입니다. 그쵸 달라.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좀 밑줄 잡고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셔야 돼지꼬리 되거든요. 땡냐 하셔야 돼요. 돼지꼬리 땡냐. 진짜. 아니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질문에 답만 하시면은 굉장히 섭섭하고 곤란합니다. 직접 그 단어를 듣는 것과 그냥 미투 하는 거랑 맞아. I love you too가 아니라 미투로 오면은 조금 많이 A2 이렇게 되는 진짜 이거는 또 이제 사랑해라고 대답을 하셨겠죠, 당연히. 좀 궁금해요. 그렇다고 대답은 하지만 이로 이제 미적지근하게 나오셔가지고 사랑한다고 답을 못 들으셨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얼만큼 사랑하냐고 묻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애정 표현을 하게 됐을 때의 감정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연인이 되고는 너무 쑥쑥하잖아요. 그래서 좋더라도 이게 좋은 감정인데 사랑해까지의 감정인지는 나도 모르겠는 확신이 거야. 없는.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군. 오늘도 아닌 것 같군. 뭐 약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툭 하고 뱉고 그 뒤로는 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이 남자친구분의 그 때가 안 오신 건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뭔가 지금 말했지만 첫 여자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가 처음이고 사랑이 처음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말 그냥 호감 정도인지 좋아하는 감정인지 정말 사랑하는 감정인지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뭐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좀 쑥쑥하고 처음이라 그러신 걸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뭔가 정상 참작, 판사는 아니지만 정상 참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처음이라고 하니까 처음이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니까 사연자분은 애정 표현을 또 많이 해주시는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금방 또 게이지가 채워주겠죠. 원래 주변에서 옆에서 막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금방 차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맞아. 그 부분을, 그 여자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남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분의 속도가 그 여자분보다는 많이 느릴 수 있고 지금이 처음이다 보니까 더 이제 과도기를 거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 보여서 맞아. 이 부분은 강요할 수도 없고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정말 그냥 어쩌면 자기가 여자분이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 뭐 말을 듣고 싶어라면서 이제 아무래도 연인한테는 이제 기대고 바라는 게 많다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면은 남자가 친구도 금방 그 사랑을 받고 뭐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표현을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금방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 저도 한 달, 2달 내에. 맞아. 저도 진짜 공감하는 바이고 채니 얘기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을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중하고 이게 신중하게 그쵸.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쵸.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사람이 뱉는 사랑에는 얼마나 큰 무게예요. 진짜 약간 찐. 막 그거 들었을 때 감격해서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 무게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거, 그 애정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거면 어쩌면 좀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땐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감동이나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이 남자 위에 남자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위에는 아까 분 헤어지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전 사연자분 빨리 이제 다른 괜찮은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쵸, 걸로. 이 사람 이 남자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더 보이는 게 맞는 사람 더 있을 것이다. 맞아 이렇게. 맞아. 이게 다시 한번 또 무심하게 생각나요. 이 남자분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이 첫 번째 사연에게도 조언을. 네, 돌고 도네요. 음.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사연이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애정 표현이 좀 이제 쑥쑥하고 또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의 남자친구에게 그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어렵다. 근데 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 심장을 보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열어서 그러니까 찢어서 보여줘도 보여줘 이렇게 찢어서 보여주세요. 너무 잔인한 일이고 진짜 뭐 예능이나 이런 것처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그쵸. 지수 뭐 이런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어려운 것 어렵다. 같아요. 진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뭐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상대의 마음, 심지어 근데 제 마음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나는 오늘 아침에 7시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짜증나는 마음이었는데 9시엔 좋아하는 마음일 수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정말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확인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도 이제 저는 이제 제 마음도 확신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상대의 마음, 친구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맞아, 도대체 맞아. 무슨 말 궁금하잖아요. 너무 맞아.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그 욕구가 큰 것 같아요. 모르니까 내가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수가 방법이 없어. 없죠. 이거 애정 표현과도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에게 그런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이 말, 그쵸, 뭐 어떤 행동, 그쵸, 그런 시간, 거. 관심, 사랑 뭐 이런 무형의 것들을 그쵸. 어떻게든 내가 느끼게 만드는 맞아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나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마음은 사실 주고받는 당사자들끼리 사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표현해야 당연히 맞는 건 알지만 특히 연인 사이 경우에는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아니죠. 그쵸. 뭐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1에서 10점까지 해가지고 그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쵸. 생각을 해서 나의 사소한 감정에도 뭐 귀 기울여 주는지 이런 대화를 기억하는지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걸 같이 먹어주는지 약간 이런 것부터 아니면 큰 고민을 뭐 같이 나누거나 뭐 앞으로를 상상하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많은 경우에 남자친구의 태도, 마음, 진심 이런 거를 그냥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분의 말과 행동이죠. 그쵸. 사실은 그분의 말과 행동이죠. 근데 이 남자분은 일단 지금 말과 행동에서 애정 표현을 안 하는 게 지금 고민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맞아,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보고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이제 계속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자분이 꼼꼼히 확인을 해보세요. 밥 먹을 때 나 먼저 덜어주는지 맞아. 밥 먹을 때 수저 먼저 올려주는지 물 좀 떠다 주는지 네가 가서 떠와라고 하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묵시적인 그쵸. 드러나서 너 사랑해, 너 좋아해, 그쵸. 귀여워, 예뻐. 암묵적인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나를 좀 배려하고 문을 잡아준다든지 그쵸. 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가방을 좀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늦었는데 기다려준다든지 뭐 이런 그 뭐랄까 그 나를 신경 쓰고 챙기고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뭐 행동이긴 한데 뭐 이제 말로 표현되는 건 없죠. 사실은. 맞아. 근데 조금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아 나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사실 이분도 대화가 결국은 대화가 대화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남자분이 사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여자분은 그냥 표현만 하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내가 너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 대화를 하면.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 의심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은 확인하고 싶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 남자분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툭 터놓고 이제 다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이래서 너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힘든데 혹시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남자친구분이면 뭐 어떻게든 금방 뭐 비언어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던 뭐 그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뭐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은 아직 힘들어서 그래 라고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기다려 줄게. 여자친구는 이렇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여자친구는 답답해하고 남자친구는 이제 여자친구의 그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화를 좀 해보시고 좀 그런 그 암묵적이고 세심히 봤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또 뭐 나도 모르게 사랑받고 있음을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첸이랑 정말 똑같이 생각을 하고 따라생 저는 하나 걸렸던 게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진짜 그쵸. 내가 자꾸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만 들으면 이거 좀 계속되면은 자존심 상하겠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첸이가 말한 대로 터놓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자존감이 계속 깎여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관계가 발전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 조속한 합의, 원만한 합의. 우리 거의 판사 아닙니까? 지금 조속한 단어 이렇게 나오면. 조속한 대화, 원만한 합의를 해결하세요. 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이제 저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표현이 인색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아까 딱 채니가 시작할 때 딱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는 없다. 없어요. 무조건 말해야 된다. 무조건 표현해야 된다. 이거 나는 표현에 인색한 사람은 그 어떤 짠순이 짠돌이보다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채니 말대로 이거 하면 뭐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형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그리고 뭐 사소한 배려 약간 그쵸, 이런 건데 맞아. 그런 게 없는 거는 너무 섭섭해. 그런 거에서 사실 그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상대는 더 큰 감동이나 그런 감정을 느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 서로에게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죠. 근데 무튼 뭐랄까 표현이 인색한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한다면 근데 사실 이제 그분이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맞아요.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그 이전에 받은 뭐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표현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사연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 중독자일까요, 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그러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이 못 받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문득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왜 표현 못해?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결국 나오는 말은 너 왜 표현을 못해? 이렇게 예쁘게 말이 안 돼.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지 제 이제 그 너 왜 표현 못해가 이해되는 부분이죠. 말이 근데 참 예쁘게 하기가 전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은 과정은 그렇게 돼서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왜 표현을 잘 못해?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표현은. 저는 뭐 채니의 이런 대화 중독자적인 모습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에 인색한 남자친구분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장점이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시기 내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낌없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표현을 했을 때 또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변화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좋고 또 그 표현이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좋은 게 계속 돌아오는 것도 저한테 이렇게 꼬리 물기를 하듯이 그래서 사랑 뭐 이렇게 좋은 거 감정 뭐 행복 이런 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연인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맞아 아끼면은 똥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들어주고 많이 받고 많이 나누고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 주는 것 자체로 기쁘다. 이런 감정을 좀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느끼는 편이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어휴. 파이팅! 뭔가 저는 이 사연 두 개가 좀 처음에는 받았을 때 비슷한 사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 다른 내용인 맞아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대화다. 그쵸. 상대를 이해하기 맞아요. 위한 대화, 조금의 품을 내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연인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대화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미워질 수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상대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이건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요즘 사회가 대화가 참 없잖아요. 이 사회까지 발전하는군요. 그쵸. 사회가 대화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분들 사랑하세요. 갑자기 모든 분들 사랑 전도사.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아름다운 대화 나누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합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또 따끈따끈한 연애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연애 사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 폼을 꼭 올립니다. 이번에 진짜 올리니까 또 속 안내하지 마시고 고민 폼에다가 정말 자유롭게 익명으로 올리셔도 되고 저희가 그냥 이제 나누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고민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하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고민 있으시면 같이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있거나 혹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저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꼭 고민 폼에 궁금한 거, 고민 있는 거, 행복했던 일 뭐든지 다 일기처럼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이고 이분 일기를 쓰셨네요. 저희도 아주 공감합니다. 저희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애 천재 보나 연애 전문가 채니 연애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들 예쁜 사랑하세요.